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아침 뉴스에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1969년 이래로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이룬 가장 좋은 성과라고 합니다. 4월 미국은 최저 실업률 기록이라는 그런 대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반세기 만에 달성한 최저 실업률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교사란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는 항상 다른 나라들의 상대적 성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성장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다듬을 수 있을 때, 교훈을 얻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상황은 연령대를 불문하고 실업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대학이라든지 고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직업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미국 경제의 최저 실업률 기록이라는 그런 대위협을 가져온 요인이 뭐냐?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을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미국에 대한 다양한 그런 진단과 처방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2017년도에 실시된 트럼프 행정부의 과감한 법인세 감세 조치를 들 수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함으로써 아주 정통 경제학이 이야기하듯이 세율을 낮추게 되면 생산과 투자 활동이 원활해진다. 바로 이와 같은 결과가 현실 세계에서 드러난 것이 반세기 만의 최저 실업률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2017년 말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수 감소라든지 그 다음에 재정 적자의 증가라는 그런 반대 의견이 아주 분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세율 법인세 35%에서 21%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정말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경제적 신념이 없었으면 밀어붙일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같은 조치를 실시했고, 그로 인해서 50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본인의 재선 가도에 아주 희망적인 그런 청신호가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반대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아주 과감하게 정세 정책을 실시했고, 그 정세 정책에서 가장 세금을 올리는 정책에서 가장 주요 타겟은 대기업들이었습니다. 법인세를 대폭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 경제가 갖고 있는 가장 강인하고 구조적인 그런 특성을 우리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미국은 신진대사가 아주 원활한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에 대해서 진입도 원활하고, 그 다음에 망하는 거, 퇴출도 원활합니다. 노동시장도 아주 원활한 편입니다. 해고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되고, 또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내보낼 때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지식의 유통, 정보의 유통, 돈의 유통, 그 다음에 인력의 유통,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의 자원 배분이라는 것이 배치돼야 될 때, 배분돼야 될 때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자원을 배분하는 정치 원리에 따른 그런 자원 배분이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또 그 비중이 낮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신생기업들이 많이 탄생합니다. 아마도 이번에 최저 실업률을 기록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미국 경제 자체가 신진대사가 원활하기 때문에 신생 벤처기업들이라든지 벤처로부터 시작해서 중소, 중견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고용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죠. 지금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우버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거의 지금 현대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또 특히 정보통신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미국에서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나라 전체가 모든 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장의 수급 원리에 따라서 승리하는 자와 패배하는 자가 나누지는 그런 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아마 최저 실업률 달성이라는 그런 위협을 기록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요인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한국이 선택하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와 반대 방향으로 미국이 달려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은 경제는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술과 같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임금을 올려주더라도 결국은 생산성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또 고용하는 사람들의 지불 여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당연하게 그 상황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미국 경제를 보면서도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경제 자체가 정치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고 튼튼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기반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미국과 같은 그런 정말 근사한 그런 결과를 얻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배워야 됩니다. 내가 옳고 당신은 틀리다. 우리가 옳고 당신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항상 경제 문제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당신 것보다 옳다가 아니고 겸손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역시 경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인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내 지식이 사업가 지식이나 장사꾼 지식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의 수급 원리에 굉장히 충실하게 경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도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업인들이 사용해야 될 자원을 가져다가 우리가 결정해서 배분을 하겠다. 이것이 여러분들 결국은 예산 규모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논리란 것이 사업가들이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가들이 배분해야 될 자원을 끌어다가 관리라든지 정치인들이 결정한 계획에 따라서 배분하는 겁니다. 효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은 정말 정직한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는 거죠. 그것은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정치와 정부의 영향력과 자원 배분 비중을 줄여나가면 우리가 달성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여러분 벌써 지금 경제계에서 나오는 경고는 우리 수출이 70% 정도 경제에서 차지합니다. 그 수출입의 역전 현상, 경상수지 적자를 예상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정확하게 자본시장은 그것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돈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200원대에서 1,2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1,100원대에서. 그러니까 환율의 변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시경제, 한 나라의 거시경제의 전부를 반영하는 일종의 선행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돈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현상은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불 여력, 한국 경제 전체의 지불 여력이라든지 경쟁력에 대해서 자본시장이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그런 사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50년 만에 최저 실업률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세 효과가 컸고 그 다음 미국의 신진대사가 원하는 경제 구조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신생기업들이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새겨서 한국이 정책 방향을 좀 전환하고 또 좀 정직한 그런 정책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설 때 아마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이벤트를 자주 벌리고 누구에게 수당을 집어주고 보조금을 집어주고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쓸데없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농촌의 복지관에 돈을 주고 노인들 계시는데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는 경제를 살리기가 힘들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